안녕하세요. 브릭으로 소통하는 작가 김승유입니다. 현재 브릭 연구소 대표로 다양한 브릭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레고 공인 작가로서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가한테는 물감이 있듯이 브릭 아티스트한테는 브릭이 있고요. 그 브릭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고 브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취미로서만 이제 활동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브릭 아트를 통해서 세상과 또 소통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전시입니다. 전시 활동은 이제 자신이 만든 창작품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이런 브릭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예술로서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 영상으로 소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블럭은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우리 오감을 자극하고 또 브릭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로서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본인들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를 할 때 뭔가 색다른 소재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레고 브릭을 통해서 저희가 표현해내고 또 조형물로도 만들면서 레고를 통해서 굉장히 색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 분야인데요. 사실 많은 건축가 분들이 레고 브릭을 통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라던가 건축의 디자인들을 먼저 사전에 만들어 보는 테스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레고 공인 작가분들도 레고 건축가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제 브릭 안에서도 피규어라는 굉장히 깜찍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통해서 스탑모션을 통해서 굉장히 영화라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재미난 요소들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있는 추억과 그리고 성인이 돼서 또 레고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에는 레고를 당연히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좀 20대 후반 때 짐 정리를 하다가 레고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짐 정리하면서 발견된 레고 보따리를 풀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고 나서 레고라는 걸 취미로 삼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고로 만드는 것들을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서 이 브릭을 통해서 내가 만드는 어떤 결과물이 또 예술도 될 수 있고, 또 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통을 하고 싶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브릭 아티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레고 공인 작가는 레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레고 Certified Professional이라고 해서 줄여서 LCP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바꾸면은 레고 공인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레고 공인 작가는 말 그대로 레고라는 소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가치라던가 아니면 어떤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기업가를 레고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 공인 작가는 전 세계에 23명 정도 있고 국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레고 공인 작가는 레고사에서는 레고 앰버서더 네트워크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레고와 레고 팬들이 소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 굉장히 뜬금없이 글이 올라옵니다. 어느 나라의 LCP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당 메일에다가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출을 하면은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류가 통과되면은 면접,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작품명은 To Van Gogh from 반트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해바라기라는 작품과 그리고 화구 용품들이 있는 하나의 디오라마의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브릭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제 버리고 완전 현실적인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나의 작품을 한번 불살라 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서 그렇게 작품을 만든 작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꿈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기획이죠. 기획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획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낸 시안, 아이디어 시안들,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정과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설계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3D로 설계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작업을 통해서 제가 산출되는 부품들을 이제 발주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필요한 부품들을 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부품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조립 단계, 조립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전시,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작의 영역이 무에서 유로 나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유에서 유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억지로라도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브릭이라고 하면은 뭐 레고 제품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산업 디자인에서 나온 제품들이라던가 아니면 패션, 뭐 심지어 요리,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광대한 분야들에서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계속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해결의 영역이고, 예술은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디자인 쪽에서 얻었던 이런 경험들은 이런 예술적 활동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어찌됐건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과정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감각들은 예술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개념적으로 좀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술 쪽에서도 그대로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그런 어떤 반전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승유야, 결국 너는 너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들었던 닉네임도 반트라는 닉네임을 활동하게 된 거였는데, 그 반트라는 단어도 영어로 치면은 want의 어원이에요. 사실 사람은 늘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좋아하는 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전하고 싶은 테마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케아에서는 홈 퍼니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케아 가시면은 방마다 이렇게 방을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고 퍼니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작업 공간을 한번 레고로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옷걸이, 장식장, 뭐 진짜 하다못해 뭐 학용품부터 해가지고 사무용품들 이런 것들 모두를 다 레고로 구현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반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고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머물렀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는데, 그 공간을 브릭을 통해서 좀 더 화사하게 한번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실물로 만들지 못한 설계로서만 끝나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독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독도라는 작품은 독도의 해저지형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위에 보여지는 독도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독도인데, 그 해저지형은 한반도를 형상화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도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설치가 되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독도에 전시관이 생기고 그 전시관에 이 독도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직은 제가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품이 꼭 현실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브릭 아티스트는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지게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브릭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뽑자면은 블럭과 브릭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합이 어떻게 보면은 브릭과 어떤 문화와도 결합이 되는 이런 것도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 길을 해야지만 이게 될 수 있다라는 정답보다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이 굳이 아니시더라도 디자인을 꼭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무료로서 정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쪽을 좀 그런 감각들을 경험하시고 스케치라는 걸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컴퓨터를 잘 하려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면서 그 컴퓨터와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라는 영역은 우리 상상력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직접 손 스케치는 아니더라도 내가 상상한 것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야 그게 현실화되는데 훨씬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디자인과 이런 스케치는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